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제1차 미국 인도 마약 정책 고위급 실무그룹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국의 카터 국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마약 테러 근절을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비나이콰트라 주미 인도 대사는 마약 밀매 위협과 전구체 화학물질의 불법 유용을 막는 것이 인도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데비세구인 부국장과 모니카 아시시바트라 사무차장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합법적인 무역을 보장하면서도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카터 국장은 이번 마약 위기를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의 핵심 우선순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실무그룹은 양국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가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합니다. 양국은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불법 마약 생산시설과 화학물질 밀매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통해 기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제약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각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근 마약 밀매 네트워크 차단 작전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미국과 인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글로벌 마약 문제 해결과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중국과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예비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현재 84%에 달하는 캐나다산 카놀라 수입 관세를 오는 3월 1일까지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캐나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캐나다는 그 대가로 6.1%의 우대 관세를 적용해 중국산 전기차 4만 9천 대를 수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캐나다가 중국의 저가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캐나다가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거나 중국산 제품의 덤핑을 허용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수입품에 대해 강력한 관세 조치를 예고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강력한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SNS를 통해 중국이 과거 위대했던 국가인 캐나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중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할 경우 즉각적으로 100% 관세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국기인 아이스하키만큼은 그대로 두길 바란다는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이며 캐나다의 중국 접근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의 중국 전기차 우대 관세 적용과 전략적 파트너십의 세부 이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관세 부과 시점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시위 진압에 따른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중동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이라크와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일제히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역 내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상의 선박 공격 재개를 암시하는 홍보 영상을 공개하자 이라크의 헤즈볼라 역시 이란을 공격할 경우 지역 전체가 전면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을 당시에는 개입을 피했으나 이번에는 이란 본토를 방어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시위대 사례와 대규모 처형을 공격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동반한 항모 전단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중동 내 이란의 대리 세력들은 이란 본토를 보호하는 방어병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이스라엘의 연이은 공격으로 인해 조직적인 대응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라크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이라크의 국가 이익과 지역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영토나 영공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실제 전쟁 개입 여부는 구체적인 전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과거보다 더욱 고통스럽고 결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전군의 포괄적인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이란 당국은 보안 유지를 위해 소형 민간 항공기의 영공 비행을 금지했으며 테헤란 시내에는 미 항모 전단을 위협하는 대형 선전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미국 인권단체는 이번 이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5,900명을 넘어섰고 체포된 인원만 41,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전역을 강타한 강력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여러 주에서 20인치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은 뉴멕시코주의 보니토 레이크로 무려 31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하며 남부 평원 지역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이번 폭풍은 남부와 중서부를 거쳐 동북부 지역을 관통하며 대규모 기상악화 사태를 몰고 왔으며 현재 로키 산맥 동쪽과 뉴잉글랜드 외곽 지역을 포함한 미 전역에서 2억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혹한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라 펜실베이니아와 테네시에서 각각 3명, 루이지애나와 텍사스 등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최소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클라호마와 미주리, 그리고 일리노이주 일부 지역에서는 약 14인치의 눈이 쌓였고 미주리주 프레드릭타운이 이 지역 최대 적설지를 기록했습니다. 오하이오 계곡 인근인 펜실베이니아주 뉴 베들레헴에서는 적설량이 23인치에 달해 성인 무릎 높이를 훌쩍 넘겼습니다. 뉴욕 허드슨밸리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동북부 주요 공동체 역시 22인치 이상의 눈을 파묻히며 주민들이 제설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력망 파손도 심각하여 테네시주의 25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2만 명 이상의 에너지 고객이 추위 속에서 전기가 끊긴 채 고립되었습니다. 항공교통 역시 마비되어 어제 하루 1만 2천 편의 항공기가 결항된 데 이어 오늘도 4천 편 가까운 운항 취소가 이어지며 극심한 여행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북부 해안으로 시스템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뉴잉글랜드와 뉴욕 북부 지역에 오늘 밤 사이 몇 인치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북부와 버지니아 동남부를 지나는 고속도로 구간에는 빙판길을 만드는 얼어붙는 비가 예보되어 추가적인 정전과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차원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재난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도로 복구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네소타주 팀 월즈 주지사가 오늘 오전 전화회담을 갖고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미니애폴리스 남부 식당가에서 연방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보더 패트롤 요원의 총격에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하며 지역 사회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이번 일은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 작전 개시 이후 연방 요원이 연루된 세 번째 총격이자 두 번째 사망 사고이며 이에 따라 주 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되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아이스 작전과 반대 시위대 사이의 갈등을 언급하며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보다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를 통해 두 사람의 대화가 매우 생산적이었으며 미네소타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톰 호먼 국경관리 책임자를 미네소타로 급파하기로 결정했으며
주 정부가 구금 중인 모든 범죄자 신병을 연방정부로 인도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연방 요원이 투입된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현재 미네소타에 배치된 연방 요원 숫자의 감축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와 협의하여 당초 출입이 차단되었던 미네소타 범죄수사국이 법적 권한에 따라 독립적인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 정부는 미네소타 교정국이 시민권이 없는 수감자 정보를 아이스에 이미 성실히 제공하고 있으며 구금 인계 과정에서 단 한 차례 무단 석방 사례도 없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현재 미네소타에는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의 일환으로 수천 명의 연방 요원이 투입되어 있으며 지역 관료와 주민들은 이들의 즉각적인 철수와 단속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와 멤피스 등 다른 주요 도시에서 거둔 범죄 소탕 성과를 미네소타에서도 이어가기 위해 주 정부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톰 호먼 국경관리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즉시 미네소타 현지로 이동하여 아이스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범죄 수사국과의 협력하에 이민 단속 작전을 직접 지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